30년 동안 함께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함께 웃었고 서로의 어려움을 나누었으며 세월의 풍파 속에서도 곁을 지켰던 사람. 그러나 어느 날 단 한 끼 식사 앞에서 그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나는 그때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인간의 관계는 거창한 사건으로 깨지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사소한 한마디와 태도로 무너진다는 사실을. 그날은 평범한 점심자리였습니다. 국밥 한 그릇, 10,000원짜리 식사. 하지만 그 10,000원짜리 밥 한 끼가 30년 우정을 끝내버렸습니다. 이번엔 네가 좀 내라. 아무렇지 않게 던진 그 말 속에 담긴 가벼움이 내 마음을 깊게 찔렀습니다. 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었을까? 그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말로 자신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행동으로 진심을 감춥니다. 밥값을 내는 일, 누가 먼저 계산서를 집어드는가, 이런 작은 행동 속에는 그 사람이 나를 얼마나 존중하는지가 숨어 있습니다. 나는 수많은 비즈니스와 인연 속에서 느꼈습니다. 인간의 진심은 크고 화려한 선물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작고 사소한 자리에서 드러난다는 것을.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밥값은 단순한 금전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의 거울이라고. 누군가에게 밥을 대접할 때 그 사람의 태도를 보면 그 관계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고 말이죠. 감사의 마음이 사라지고 당연히 너가 낼 거잖아 라는 생각이 자리 잡는 순간 그 관계는 이미 균열이 시작된 것입니다. 나는 오랜 세월 기업을 경영하며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결국 남는 건 실적도 권력도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잃는 데엔 단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그날의 식사처럼 말이죠. 우정이든 동료애든 관계의 깊이는 함께한 시간의 길이로 측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마음을 존중해 왔는가. 그것이 관계의 진짜 가치입니다. 나는 그날 이후 결심했습니다. 진심이 가벼운 사람에게 내 시간을 더 이상 내어주지 않겠다고. 나는 살아오며 수많은 돈의 흐름을 보았다. 그러나 진짜 인간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은 돈 그 자체가 아니었다. 돈은 단지 관계의 무게를 드러내는 거울일 뿐이다. 사람의 마음이 가벼워지면 그 어떤 금액도 관계를 지탱할 수 없다. 사람들은 종종 말한다. 돈 때문에 싸웠다. 하지만 내가 본 세상에서는 돈이 아니라 태도 때문에 관계가 끝난다. 그 태도 속엔 감사함의 부재가 있고 당연함의 착각이 있다. 한쪽이 베풀면 다른 쪽은 고마워해야 한다. 그러나 고마움이 습관처럼 사라지고 그 사람은 늘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란 인식이 자리 잡을 때 관계는 조용히 썩어간다. 기업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초창기 삼성 상해를 운영하던 시절 나는 사람을 뽑을 때 반드시 그가 밥 먹을 때 어떤 사람인가를 지켜봤다. 누군가 밥값을 대신 냈을 때 그는 어떤 표정을 짓는가? 감사의 말 한마디를 하는가? 아니면 아무렇지 않게 자리에서 일어나는가? 그 짧은 순간이 그의 인성 전체를 보여줬다. 나는 그때부터 확신했다. 사람의 품격은 돈을 다루는 법에서 시작된다. 돈은 단지 도구이지만 마음이 담기면 신뢰가 되고 마음이 비면 모욕이 된다. 상대를 존중하지 않는 계산은 결국 사람을 잃는 계산이 된다. 많은 이들이 오랜 친구라는 말을 쉽게 쓴다. 그러나 진짜 친구는 오래된 사람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마음을 다해준 사람이다. 밥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리를 대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그 한 끼가 서로를 존중하는 자리라면 5,000원짜리 국밥이라도 1,000만 원의 가치가 있다. 나는 내 인생에서 이런 진실을 수없이 목격했다. 진심이 사라진 관계는 언젠가 반드시 무너진다. 반대로 마음이 있는 관계는 돈이 없어도 이어진다. 결국 인간관계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무게의 문제다. 그리고 그 무게는 누가 계산서를 집어드는 순간보다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따뜻한가로 결정된다. 나는 한 여인을 떠올린다.
경기도 일산에서 작은 모임을 30년 넘게 이끌어온 최명자 씨. 그녀는 늘 손이 크고 인심이 넉넉했다. 모임이 있을 때마다 가장 먼저 자리 예약을 하고 식사 후에는 누구보다 빠르게 지갑을 열었다. 친구들은 그런 그녀를 향해 명자 언니는 통이 달라 하며 웃었다. 그녀도 웃었다. 내가 좋아서 하는 거야. 그렇게 말하며 늘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호의가 반복될 때 생기는 당연함이라는 독이다. 어느 날 친구들 사이에서 새로 생긴 고급 한정식집 이야기가 나왔다. 한 사람은 말했다. 거기 1인 5만 원이라던데 괜찮대? 몇몇은 곧바로 손사래를 쳤다. 야, 너무 비싸. 이번 달 카드값도 아직 못 냈어. 그렇게 대화가 오가던 중 누군가 툭 던진 한마디가 그녀의 마음을 멈춰 세웠다. 왜? 어차피 명자 언니가 낼 거잖아. 그 순간 그녀의 얼굴엔 웃음 대신 침묵이 흘렀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그 짧은 정적 속에서 그녀는 깨달았다. 아, 내가 준 건 감사가 아닌 의무로 변했구나.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그녀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다. 그동안 자신이 냈던 수많은 밥값 속에서 한 번이라도 진심 어린 고맙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던가 기억나지 않았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정서적 둔감화라 부른다. 처음엔 감동이던 호의가 반복될수록 감각이 무뎌지고 결국엔 권리처럼 느껴지는 것이다.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익숙함 속에서 무너진다. 명자 씨는 말했다. 돈이 아까운 게 아니라 내 마음이 가볍게 취급된 게 서운했어요.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오랜 세월 내 곁을 떠난 사람들을 떠올렸다. 진심이 당연함으로 변할 때 관계는 이미 끝나 있다. 그녀는 그날 이후 달라졌다. 누군가 이번엔 내가 살게라 말하면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요즘은 다 각자 내잖아. 우리도 그러자. 그 말에는 단호함과 평온함이 함께 있었다. 그녀는 마침내 선의의 균형을 되찾은 것이다. 나는 이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번 확신했다. 주고받음의 균형이 무너진 관계는 아무리 오래가도 결국 부서진다. 호의는 진심일 때만 빛나며 당연해진 순간 그 빛을 잃는다. 나는 수없이 많은 인간관계를 지켜보며 한 가지 사실을 배웠다. 사람은 받은 호의에 익숙해지는 순간 그것을 권리로 착각한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그리고 그 착각은 가장 가까운 관계일수록 더 쉽게 나타난다. 명자 씨에게 어차피 네가 낼 거잖아 라고 말했던 친구는 아마 아기가 없었을 것이다. 그저 가벼운 농담 한마디였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말에는 무게가 있다. 그 무게는 상대의 진심을 짓누르기도 하고 관계를 무너뜨리기도 한다. 명자 씨가 받은 상처는 돈이 아니라 존중이 무너진 순간의 고통이었다. 나는 사업을 하며 이런 장면을 수도 없이 목격했다. 처음에는 함께 웃고 믿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는 회장님은 어차피 다 해주시잖아요 라고 말했다. 그들은 내 손길을 감사가 아닌 의무로 보았다. 그때마다 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사람에게 베풀되 그 마음이 무뎌지기 전에 거리를 두어라. 인간의 관계는 숫자로 계산되지 않는다. 하지만 감정의 저울은 언제나 정확하다. 한쪽이 무겁고 다른 쪽이 가벼워지는 순간 균형은 깨지고 만다. 사람은 자신이 받은 만큼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마음은 그 불균형을 기억한다. 심리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심리적 채무감이라 부른다. 누군가에게 계속 받기만 하면 사람은 두 가지 반응을 보인다. 죄책감이 들거나 아니면 그 감정을 피하기 위해 당연함으로 합리화한다. 대부분의 인간은 후자를 택한다. 그것이 관계의 냉각을 부른다. 나는 오래전 이런 말을 남겼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마음은 한 번 잃으면 다시 살 수 없다. 사업에서도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신뢰는 작은 말 한마디에서 생기고 그 한마디로 무너진다. 어차피 네가 낼 거잖아 라는 가벼운 한 줄이 수십 년의 정을 무너뜨리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진심을 무겁게 여길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곁에 남는다. 가벼운 농담으로 타인의 마음을 누르는 사람, 그 사람은 결국 혼자가 된다. 나는 늘 이렇게 말하곤 했다. 돈보다 무서운 것은 돈을 대하는 사람의 태도다. 서울 강서구에 사는 박철로 씨는 주변에서 정확한 사람으로 통했다. 그는 식사를 하거나 커피를 마실 때마다 언제나 계산기를 꺼냈다. 나는 김치찌개니까 9,000원, 너는 제육덮밥 먹었지 11,000원 줘. 처음엔 사람들도 그의 꼼꼼함을 신뢰했다. 철로는 진짜 깔끔해서 좋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정확함은 불편함으로 변해갔다. 회식 자리에서도 그는 늘 선을 그었다. 난 술 안 마셨으니까 콜라값만 낼게. 난 고기 2점밖에 안 먹었어. 그의 입에서는 늘 계산이 먼저 나왔다. 사람들은 점점 말을 줄였고 웃음 대신 침묵이 자리했다. 결정적인 날 한 친구가 말했다. 오늘은 내가 낼게. 그러자 철로 씨는 대수롭지 않게 이렇게 말했다. 그럼 너 지금 이체해. 정확히 11,500원. 수수료 빠지지 않게 보내. 그 순간 분위기는 얼어붙었다. 누군가는 억지로 웃었고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다. 그날 이후 친구들은 말없이 그를 피하기 시작했다. 나는 이런 사람을 수없이 보았다. 그들은 자신이 공정하다고 믿지만 사실은 관계를 거래로 만드는 사람들이다. 심리학자 애덤 그랜트는 인간을 세 가지로 나눈다. 주는 사람, 주는 만큼 받는 사람, 그리고 받기만 하는 사람, 테이커. 박철로 씨는 자신을 매체라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테이커였다. 그는 손해를 보지 않으려는 마음으로 관계를 지켰지만 그 마음이 결국 사람을 밀어냈다. 나는 오래전부터 깨달았다. 사람 사이의 신뢰는 균형의 문제가 아니라 온기의 문제라는 것을. 조금 더 내도 괜찮고 조금 덜 받아도 웃을 수 있어야 한다. 그 여유가 관계를 숨쉬게 만든다. 정확한 사람보다 편안한 사람이 곁에 오래 남는다. 숫자는 관계를 지켜주지 못한다. 그러나 따뜻한 한마디는 수십 년의 인연을 지켜준다. 박철로 씨가 잃은 것은 돈이 아니라 함께 웃던 자리의 온기였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손실이었다. 나는 사람을 오래 지켜보며 세 가지 부류로 나누었다. 주는 사람, 계산하는 사람, 그리고 받기만 하는 사람. 이 세 부류 중 어떤 사람이 성공하느냐는 단순히 돈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마음의 크기에 달려 있었다. 주는 사람은 처음에는 손해를 본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도 그 주위엔 늘 사람이 남는다. 계산하는 사람은 언뜻 공정해 보이지만 그 곁엔 오래된 사람이 없다. 그리고 받기만 하는 사람은 잠시 편해 보여도 결국 고립된다. 나는 평생의 사업 속에서 이 진리를 수없이 보았다. 박철로 씨 같은 사람은 숫자에 정직했지만 마음에는 인색했다. 그는 늘 말했다. 나는 손해보는 걸 싫어. 하지만 인생에서 진짜 손해는 돈이 아니라 사람을 잃는 것이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수많은 거래와 협상을 하며 깨달았다. 정확함은 신뢰를 만들지만 따뜻함이 그 신뢰를 지속시킨다. 나는 회사를 키우는 동안 매번 이런 질문을 던졌다. 나는 지금 사람을 얻고 있는가? 아니면 숫자만 남기고 있는가? 사람은 단기적 계산으로 관계를 세우면 결국 계산이 끝나는 순간 떠난다. 하지만 마음으로 맺은 관계는 이익이 사라져도 남는다. 주는 사람은 때로 어리석어 보인다. 그러나 세월은 그를 배신하지 않는다. 그의 이름은 누군가의 기억 속에 좋은 사람으로 남기 때문이다. 받기만 하는 사람은 잠시 이익을 얻지만 결국 아무도 그를 부르지 않는다. 나는 그것을 삼성의 초창기 인연들 속에서 직접 경험했다. 신뢰를 지킨 사람은 평생 동료가 되었고 계산으로 움직인 사람은 결국 사라졌다. 나는 이 말을 자주 했다. 인간관계에서 진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진심을 잃지 않은 사람이다. 사람은 밥 한 끼에서도 그 마음을 드러낸다. 누군가는 계산서를 들고 미소 짓고
누군가는 모른 척한다. 그 작은 차이가 인생을 갈라놓는다. 관계의 균형이란 똑같이 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의 무게다. 주고받음의 정확함보다 함께 있음의 따뜻함이 더 중요하다. 나는 살아오며 주는 척하며 지배하려는 사람을 자주 보았다. 그들은 겉으로는 배려하는 듯하지만 그 속엔 은근한 계산과 조종이 숨어 있다. 박미선 씨가 겪은 일도 바로 그랬다. 그녀는 25년 된 친구들과 모임을 이어오고 있었다. 처음엔 즐거웠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했다. 누가 계산할지, 이번엔 누가 살지, 그 순서를 두고 눈치가 오가기 시작한 것이다. 어느 날 늘통 크게 밥을 사던 친구가 슬쩍 이런 말을 꺼냈다. 그날은 내가 샀잖아. 오늘은 너희가 알아서 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 말은 웃으며 던진 농담 같았지만 미선 씨의 마음엔 작은 돌처럼 남았다. 밥 한 번 샀을 뿐인데 내가 갚아야 할 빚이 된 건가? 그 순간부터 그녀는 친구와의 만남이 더 이상 편하지 않았다. 식사 자리는 여전히 웃음소리로 가득했지만 그 웃음은 억지로 짜낸 것이었다. 나는 이런 사람들을 상호성 조작자, reciprocity, manipulator라고 부른다. 그들은 친절을 이용해 관계의 주도권을 쥔다. 내가 너한테 해줬잖아 라는 말 속에는 은근한 압박이 숨어 있다. 겉으로는 호의지만 본질은 통제다. 그들은 상대를 고마움이 아닌 의무감으로 묶어두려 한다. 그 결과 관계는 편안함 대신 긴장으로 채워진다. 나는 사업에서도 그런 사람을 보았다. 처음엔 선물하고 도움을 주며 다가온다. 그러나 나중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계산서를 내민다. 그때 제가 도와드렸잖아요. 이번엔 회장님이 좀 해주셔야죠. 그때마다 나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답했다. 진심이 거래로 변하는 순간 관계는 끝이다. 밥 한 끼의 호의가 마음에서 시작되면 신뢰가 된다. 하지만 그것이 보상의 기대에서 시작되면 결국 관계는 빚이 된다. 그리고 사람은 빚진 관계를 오래 견디지 못한다. 미선 씨는 그날 이후 결심했다. 진심이 아닌 호의는 받지 않겠다. 그녀는 모임을 천천히 줄였고 더 이상 밥을 빌미로 한 관계에 마음을 쓰지 않았다. 나는 그 결정을 존중한다. 왜냐하면 진짜 관계는 계산 없이 마음이 오가는 곳에서만 살아남기 때문이다. 받은 걸 기억하지 않아도, 준 걸 잊지 않아도 괜찮은 사람, 그런 사람만이 곁에 남는다. 그날은 내가 샀잖아. 이 말은 언뜻 평범한 대화처럼 들린다. 그러나 그 속엔 보이지 않는 압박과 감정의 부채가 숨어 있다. 나는 이 한마디가 인간관계를 얼마나 피곤하게 만드는지를 너무도 잘 알고 있다. 박미선 씨는 그날 이후 친구를 만날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졌다. 웃고 떠들며 식사를 하면서도 언제 그 친구가 그날은 내가 샀잖아 라는 말을 꺼낼지 모른다는 불안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했다. 그녀는 말한다. 밥을 먹는 게 아니라 계산서를 견디는 기분이었어요. 나는 사업을 하며 이런 사람을 수도 없이 봤다. 한 번의 도움을 평생의 무기로 삼는 사람, 작은 호의를 빌미로 상대의 행동을 조종하려는 사람, 그들은 인간관계를 거래로 만든다. 그런 사람의 곁에서는 아무리 좋은 밥을 먹어도 마음은 편하지 않다. 사람의 본심은 돈을 쓸 때보다 그 돈을 기억할 때 드러난다. 진심으로 베푼 사람은 금세 잊는다. 하지만 거래로 베푼 사람은 잊지 않는다. 그는 자신이 준 금액만큼 상대가 자신을 따라와 주길 바란다. 그것이 바로 감정의 부채다. 나는 그런 관계를 오래 두지 않았다. 왜냐하면 사람은 편해야 오래 간다. 편하지 않은 관계는 결국 피로가 쌓이고 피로는 무관심으로 변한다. 그리고 무관심은 이별보다 더 깊은 단절을 만든다. 나는 한 번의 식사 자리에서도 사람의 본심을 본다. 누군가는 내가 낸 밥값을 기억하고 누군가는 함께 한 시간을 기억한다. 전자는 계산을 남기고 후자는 추억을 남긴다. 세상을 오래 살아보니 진짜 품격 있는 사람은
자신이 준 것을 쉽게 잊는 사람이었다. 그들은 받기 위해 주지 않았다. 그저 함께한 시간이 즐거워서 그 마음 하나로 베풀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의 주위엔 늘 따뜻한 사람들이 남았다. 나는 후배들에게 자주 말했다. 좋은 관계는 돈이 오간 자리가 아니라 마음이 오간 자리에서 시작된다. 밥을 사는 것은 쉬운 일이다. 그러나 마음을 잃지 않고 사는 것은 어렵다. 그날은 내가 샀잖아. 이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을 짓누르지 않도록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한다. 나는 평생 동안 많은 인간을 보았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안타까운 부류는 남의 진심을 거래처럼 다루는 사람이었다. 서울에 사는 이영자 씨의 이야기가 바로 그 예다. 그녀는 오랜 친구가 아플 때 자신의 일보다 먼저 달려갔다. 직접 만든 반찬을 싸서 병실로 가져가고 퇴근 후엔 늦은 밤까지 곁을 지켰다. 그녀의 마음은 진심이었다. 친구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 말에는 계산도 기대도 없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 이번엔 그녀가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수술을 앞두고 불안했던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 친구에게 문자를 보냈다. 나 이번에 입원했어. 아마 수술 들어갈지도 몰라. 그녀는 괜찮아, 힘내라는 짧은 말이라도 듣길 바랐다. 하지만 돌아온 답장은 단 한 줄이었다. 어우, 바빠서 못 갈 것 같아. 나중에 밥이나 먹자. 그 순간 이영자 씨는 깨달았다. 자신의 진심은 그 사람에게 단지 하나의 사건에 불과했다는 것. 그녀가 흘린 시간과 정성은 그 친구의 기억 속에 아무 흔적도 남지 않았다. 그때부터 그녀는 서서히 마음의 문을 닫았다. 초대가 와도 가지 않았고 안부 인사에도 짧게만 답했다. 그녀의 우정은 그렇게 조용히 식어갔다. 심리학자들은 이런 관계를 정서적 비대칭 관계, emotional asymmetry라 부른다. 한쪽은 마음을 주지만 다른 한쪽은 그 마음을 의무나 습관으로 받아들인다. 이 불균형이 오래 지속되면 결국 남는 건 공허함뿐이다. 나는 그런 사람을 수도 없이 보았다. 기업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한쪽이 헌신하는 동안 다른 쪽은 그것을 당연한 충성이라 여긴다. 그러나 진심을 이용한 관계는 결코 오래가지 않는다. 이영자 씨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그 친구를 원망하진 않아요. 다만 내가 준 마음이 그 사람에게 아무 의미가 없었다는 게 슬펐을 뿐이에요. 나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진심은 거래가 아니다. 그것은 돌려받기 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존재를 나누기 위해 주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진심만이 세월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는다. 나는 인생의 말년에 이르러서야 깨달았다. 사람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은 큰 배신도 돈의 액수도 아니었다. 그저 작은 태도 하나, 사소한 말 한마디가 그 시작이었다. 어차피 네가 낼 거잖아. 그날은 내가 샀잖아. 이번엔 네가 해야지. 이 말들은 모두 돈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존중의 문제였다. 돈은 단지 거울이었을 뿐이다. 그 거울에 비친 것은 돈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의 크기였다. 나는 평생 기업을 세우며 수많은 사람을 만났다. 능력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부지런한 사람도 많았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도 내 곁에 남은 사람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그들은 돈보다 마음을 먼저 냈다. 밥값을 대신 내는 손길보다 고마워요라는 한마디가 그들을 품격 있게 만들었다. 사람의 관계는 결국 기억의 온도로 유지된다. 한쪽만 기억하고 한쪽이 잊으면 그 온도는 식는다. 받기만 하는 사람은 그 따뜻함을 잃고 언젠가 홀로 남는다. 주는 사람은 일시적으로 외로울 수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 그의 진심은 반드시 돌아온다. 그것이 내가 살아온 인생의 결론이었다. 나는 후배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우정은 오래 지냈다고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얼마나 존중했는가로 결정된다. 30년의 인연도 존중이 사라지면 무너진다. 반대로 단 몇 년의 관계라도 진심이 있으면 평생 간다. 사람은 늘 말한다. 인생은 혼자다.
하지만 나는 다르게 생각한다. 인생은 마음이 닿는 사람과 함께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 밥값은 돈이 아니다. 그것은 관계의 거울이자 마음의 무게다. 그 거울 속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비칠지를 매 순간 스스로 물어야 한다. 나는 지금 사람을 얻고 있는가? 아니면 숫자만 남기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이제야 확신한다.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계산이 아니라 진심이며 그 진심이야말로 인간이 남길 수 있는 가장 값진 유산이다.